안녕하세요. 세종대 홍성준TV의 홍성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요, 정말 대단한 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이분을 또 모시기 위해서요, 굉장히 또 많이 섭외도 많이 하고 했는데, 또 이렇게 어렵게 나와주셨는데요. 한번 또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연자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길중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원래 그 삼성권 출신이고요. 네네. 일단 보통 이제 뭐 자산을 일단 운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리스크 관리가 전문적으로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네네. 또 거기다가 이제 운용에 대한 그런 뭐 소위 트레이딩이라고 해도 되고, 트레이딩이. 그런 부분에 어떤 전문성을 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 전략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 가치 분석이라든지 네. 사업성 검토를 주로 해왔고, 네. 지금은 이제 디지털 자산 운용사 좀 설립을 위해서 좀 행보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네. 시스템 트레이딩을 주로 이제 전문적으로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삼성증권 이 정도면 굉장히 또 어렵지 않나요? 이를 들어가려면 굉장히 어렵지 않나요? 예, 들어가는 문턱은 굉장히 힘들죠. 힘들어요. 예, 예. 오. 당연히 이제 네. 삼성증권이라는 네. 데에는 사실 들어가긴 좀 힘들어요.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 고객들에 들어가서 이렇게 좀 어떠셨나요? 삼성증권에 들어가셔서. 삼성증권이라는 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이게 명칭 자체를 거론하는 게 사실은 이제 공중파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그거 한데, 네. 근데 보편 타당한 부분만 말씀드릴 네. 거니까 원래 과거에는 자산관리 명가였어요. 명가였어요. 그런 부분이 지금도 이어지는지 아닌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가실 마크를 조금 네. 어쨌든 자산관리의 명가 제가 있었을 때 네. 그런 축을 한 축을 뒀었고, 네. 원래는 제가 현대증권 출신이에요. 현대증권도 하셨고. 현대증권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주식에 대해서 트레이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소위 뭐 선수들이 좀 많았던. 선수들이 많다. 물론 각사들의 각 그 증권사들마다 선수들이 나름대로 이름을 내놓으라 하는 그런 선수들이 좀 있겠죠. 어쨌든 뭐 삼성권 얘기하다가 또 넘어갔는데, 고객들 층은 굉장히 좀 다양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아무리 소위 이런 게 있어요. 제품이 아무리 좋더라도 누군가 이제 사야 그게 빛을 발하는 거죠. 그렇죠. 빛을 발하는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이제 좋았을 때도 있고 나빴을 때도 있겠죠, 답니다. 그렇죠. 사람이다 보니까. 고객들 같은 경우도 어떨 때는 뭐 투자해야 될 타이밍일 때는 안 따라하다가 또 이 타이밍이 아닌 것 같은데 또 와가지고 뭐 살려고 하면 이제 만류를 하기는 어렵고, 또 이거죠. 10번 중에 뭐 5대5라도 뭐 승률이나 이런 부분은 반타작이니까, 아니면 승률이 뭐 조금 더 높으면 굉장히 훌륭하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맞을 때는 안 따라하고, 이 종목을 이제 분석은 잘했는데 이게 시장 상황이라든지 또 뭐 대표님도 아무리 방어운전 잘하더라도 누가 술 먹고 옆에서 박으면 꼼짝 말하잖아요. 뭐 그런 경우라든지 뭐 그러면 이제 뭐 투자 결과가 모든 부분이 좋을 수는 없겠죠. 좋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증권사 직원들이, 금융권에 있는 직원들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이유가 그런 중에 하나죠. 스트레스 많군요. 뭐 예전에 저기 뭐죠, IT 글로벌 IT 버블 때 제가 99년도에 입사를 했으니까 IT 버블도 겪었어. 그리고 금융위기도 있었고, 그 전에는 학생 때는 원래 나우누리라고 혹시 아세요?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어요? 그때 통신 맞아요. 시절이었을 때 맞아요. 나우누리 천리안 하이텍, 맞아요. 여기 증권동의 나우스탁을 제가 뜻맞는 사람하고 10명이서 만들었었거든요. 진짜요? 학생 때부터 좀 그런 활동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상전, 수정, 공증전뿐만 아니라 저 우주전까지 이제 우주전까지 치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우주전은 처음 들었어요. 뭐 삼전, 수정, 공증 말고 이제 우주전까지 치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큰 나락은 아니더라도 좀 보통 이제 이 바닥까지 좀 봐야 이제 뭔가를 깨닫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인생에서. 아주 밑바닥은 아니더라도 저도 이제 약간의 바닥은 좀 닿다가 이제 올라온 사람이라서. 올라오셨군요, 다시. 그래도. 거기까지 가면 무슨 생각을 하나요, 근데 사실? 저 밑바닥까지 가면 무슨 생각을 하나요? 학생 때는 뭐 인생이 밑바닥은 아니고, 근데 뭐 집안의 재산에 대해서 좀 피해를 끼쳤으니까. 그래요? 진짜 그때는 어릴 때 마음이 굉장히 더 힘들었을 것 같고, 그리고 증권에서 들어갔었을 때는 집안이 가장이다 보니까 그런 책임감 때문에 오히려 방법을 더 많이 모색을 하는. 솔직히 학생 때는
합리화를 좀 시켜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고시원에 들어갔었죠. 키워나고 그렇죠, 고시원에 이제 핑계는 이제 공부하러 들어간다는 핑계인데 그렇죠, 그렇죠. 원래부터 이제 그 주식이라는 쪽에 되게 열정이 많았던 사람. 많이 열심히 하셨군요. 어느 누구보다 굉장히 열정이 좀 많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주식 쪽에. 그러다 보니까 90 몇 년도부터 했나 제가 94년도부터 했나 주식을요? 네. 그럼 주식에 딱 뭔가 꽂힌다고 해야 되나요? 예. 그 어떤데 거기 꽂히셨나요? 사실 뭔가 주식을 꽂혔다 이런 느낌이 딱 들었을 때. 처음에 네, 처음에 뭐- 뭔가 나 주식의 길로 가야 되겠다. 꽂혔다는 네. 느낌보다 네.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봐도 되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소위 방이라고 해야 되나 기관병 현역 말고 네네네. 지금 뭐 공익도 있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그렇죠, 그렇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 당시에 이제 제 위에 있었던 분이 네네. 제가 회계학 전공을 하니까 자꾸 주식을 물어보더라고요. 예. 뭐 이게 뭐 재무제표가 이런데 그렇죠, 그렇죠. 이거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렇죠, 그렇죠. 물어보시고 해서 그때 그게 조금 관심이 조금 있었는데 제 생일 때 이제 돈을 좀 과도하게 썼어요. 사실은 그렇게 큰 그건 아닌데 네. 그렇게 쓴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뭐 10몇만 원이 큰 그렇죠.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어머님 맞아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애가 용돈도 되게 아껴 쓰고 뭐도 쓰고 굉장히 그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인상 자체가 되게 모범적으로 생겼잖아요. 맞아요. 인상만은.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갑자기 10몇만 원을 쓴 거예요. 그 네. 당시에 네. 학생 때. 그러니까 어머니가 용돈을 다 끊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제가 그 맡겨놨던 네. 세뱃돈 다 달라. 네. 예. 미치겠다. 그걸 이제 소위 말하는 네. 금액은 크지 않아요. 네. 끝에야 뭐 얼마 안 되는데 네. 소위 말하는 그 이제 주식에 입문하는 그 그렇죠. 자금이 된 거고 그 사건이 계기가 돼서 네. 주식 쪽에 이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주식은 얼마나 투자를 하신 거예요? 그때 금액이 네. 100만 원치 안 됐을 거예요. 100만 원치. 그 당시에 뭐 세뱃돈 뭐 모아서 그렇죠, 그리고 좀 저희 집안이 부유한 집안은 아니거든요. 그럼 뭐 세뱃돈을 뭐 그렇죠. 몇 학년 때부터 모아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거를 네. 진짜 그 받은 걸 진짜 세뱃돈 받은 거를 가지고 네. 주식을 하시. 근데 어떤 주식 정보는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주식 정보. 그거는 이제 네. 제가 그냥 직접 분석을 하는 거죠. 오, 야, 몇 살 때요? 그러니까 뭐죠? 20살, 21살? 21살, 2살? 21살 때 어떻게 분석을 해요? 기업 분석을 할 줄 아니까. 와, 대박이다. 근데 이제 기업 분석이라기보다도 네. 대부분 사람들이 재무제표를 네. 주로 기반으로 하긴 해야 돼요, 네.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걸 볼 때 쉽게 자산 가치하고 그렇죠. 그다음 수익 가치. 자산 가치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라고 주당 순자산이 얼마인가? 네. 그다음 수익 가치 같은 경우는 이제 PER이라든지 이런 측면. 그렇죠. 그걸 미래 3년치를 일단 땡겨 볼 줄 알아야 돼요. 네네네. 땡겨 볼 줄 알아야 되는 네. 부분이고 그게 보통 현재 주가에 보통 반영이 된다고 네. 보시면 돼요. 네. 3년치 정도가. 3년치. 네. 이게 수익 가치예요. 수익 가치. 그다음에 성장 가치는 뭐냐면은 미래의 이 아이템이라든지 이 산업이라든지 이런 그 뭐라고 하죠? 회사 자체가 성장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인사이트적인 소위 말하는 표현이 이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약간 감 비슷한 거 있죠? 감이 있어야 된다. 감 비슷한 감이 거. 있어야 된다. 네, 여러분. 그런 부분이 네. 자, 자산 가치, 네. 수익 가치, 네. 성장 가치 네네. 여기다가 경험 가치라는 거. 경험 가치까지 들어가야 된다. 요걸 조금 네. 분리하게 되면은 네. 이제 정량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 이렇게 들어가요. 정량 분석, 정성적 네. 분석. 그러니까 정량 분석만 대부분 나름대로 뭐 당연히 이게 재무제표 분석할 줄 알면 당연히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주가는 미래의 꿈을 먹고 사는 애들이라 가지고 이 정량 분석은 한계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정량 분석만 하려면 분석 자체를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배당 투자 정도 하겠다. 그러니까 1년에 진짜 뭐라고 배당 투자 비슷하게 한 5%에서 그러니까 10% 이상의 기대 수익률을 바라면 힘들고 정량치 분석만 가지고 그러니까 결과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기본적인 그 마인드 자체가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 그렇군요. 야,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되군요. 예. 그런데